유펜에서 김대환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유펜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갓 졸업한 양우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대학 성공전략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저희 유펜이 맡게 된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대환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 웨비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웨비너는 제 이제 타임라인과 저의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과 다른 저는 좀 독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요. 지금 석사만 미국에서 나와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석사를 처음 유학으로 나와서 기계공학 졸업을 이번 5월에 했습니다. 일단 유학이라고 하면 저희가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확연하게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대답을 확신을 가지고 투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유학은 도전할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자기가 유학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디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왜 유학을 하고 싶은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물리과를 졸업하고 나서 기계공학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고요. 이왕 공부하는 김에 미국이라는 더 넓은 세상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더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계 쪽에서 굉장히 리딩하고 있는 랩 같은 데에서도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미국의 유학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는 물리학과를 공부하면서 저는 조금 더 실험적인 면이나 아니면 프랙티컬한 쪽에 되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공부하고 싶은지는 사실 저는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유학이라는 거는 한국만 아닌 어떤 나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 좀 선호되는 지역과 비선호되는 지역이 충분히 있겠지만 과에 따라서는 사실 리딩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미국을 진학을 했었지만 제가 진학 준비를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는 물리학과의 공부를 이어서 하고 싶어서 지금 베를린 자유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가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 과마다 어떤 학교가 더 좋은지 또 어떤 나라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또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유학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대학 선정이에요.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이 슬라이드는 사실 미국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외의 지역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어, 미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게 한국인 기준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리스팅을 한 것이 전공 순위예요. 그래서 이제 US 지금 오른쪽에 첨부된 사진이 US 뉴스라는 미국 웹사이트에서 있는 대학 순위들에 대한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이제 위에서부터 1위, 2위, 3위 기계공학 순위로 지금 이제 대학 리스팅이 되어 있는 건데 뭐 MIT, 조지아 텍 그리고 스탠포드 많이 들어보신 대학들이 1, 2, 3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가 중요한 랩을 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좋은 사람과 만나서 성과를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순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을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면 학교 순위도 중요한 고민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위에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2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사립과 주립이에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겠지만 사립과 주립은 정말 가격이 많이 차이 나요. 물론 주립 같은 경우에 내국인이면 정말 싸게 다닐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서 비싸요. 비싸도 사립만큼 비싸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저는 유펜이라는 사립대학교를 다녔고요. 그래서 학비가 정말 좀 많이 비싼 편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학교가 사립인지 주립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리스팅한 게 이제 학교 위치인데요. 이제 학교 위치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위치가 도시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유니버시티 타운처럼 조금 시골 쪽에 이 학교를 위한 타운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사람 성향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대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대도시에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시골에서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방해받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니버시티 타운 쪽을 좀 더 선호하실 것 같고요. 이걸로 이제 제가 좀 단명하게 좋은 예시를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유펜이라는 대학교와 듀크라는 대학교를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학교는 굉장히 수준이 정말 비슷한 학교예요. US 뉴스에서도 순위가 1위밖에 차이 나지 않고요. 둘 다 사립학교고요. 근데 유펜은 지금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 내에 있고요. 듀크 대학교는 더럼이라는 유니버시티 타운 쪽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더 큰 도시를 원한다 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유펜이 조금 더 선호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대학을 선정하시면 되고요. 대학 선정이라고 해서 꼭 한 대학을 선정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석사나 박사를 지원하려고 할 때 보통 10개 정도를 집어넣으라고 해요.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이 집어넣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기회 속에서 저만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1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한국 대학도 그렇지만 미국 대학도 원서를 넣는데 이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GR이나 토플 점수를 보내야 되는데 일단 시험을 보는데도 2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지금은 아마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를 그, 그 토플 하는 데에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데도 꽤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하는데도 비용이 들고요. 해서 보통 10개 정도 집어넣으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기가 정말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더 적게 넣어도 괜찮아요. 이제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학 준비에 관련돼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대학교가 선택이 됐으면 이제 그 대학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 학교는 어떤 그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수들을 좋아하며 어떤 조건들의 학생들을 뽑는지를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까지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보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개 정도를 추천하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학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네 가지를 리스팅을 해놨는데요. 앞에 있는 순서는 제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무엇이 더 중요할지 리스팅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건 유펜에서의 선호하는 면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기소개서예요. 이제 SOP, Statement of Purpose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앞으로 그 경험을 살려서 어떤 걸 하고 싶고 그 하고 싶은 게 왜 이 학교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공부가 중요한지 이 공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이 입학사정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자기소개서 SOP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장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예쁘게 가다듬어야 되는 게 SOP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추천서예요. 이 추천서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님한테 보통 받는데요. 만약에 제가 가려고 하는 실험실에서 뭐 연관된 어떤 랩이 회사 랩이면 사실 그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아도 돼요. 근데 이 추천서도 사실 급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추천서가 조금 더 강력한지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 내에서 만약에 교환 학생 같은 걸 하면서 어떤 교수님한테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그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와 어떤 친분이 있는 한국 교수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정말 좋을 거고요.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거나 했던 교수님한테 받는 것이고요. 정말 추천서를 받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돼요.
보통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부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수님들도 되게 포맷 같은 것들이 있고 교수님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경험들이 있어서 보통 써달라고 하면 정말 잘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부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리스팅해 놓은 건 대학교 학점이에요. 제 학부 때 얼마나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가 숫자로 드러나는 게 학점이에요. 물론 이 학점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변해 주진 않아요. 여기에 제가 추가하진 않았지만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벤트 그 액티비티처럼 뭐 봉사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모전을 나갔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학점이 부족하다 그러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라는 게 그 학생의 모든 걸 말해주는 점수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그러면서도 학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 학점 이하의 학생들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점들 때문에 그래도 학점을 좋게 받으시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점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정말 가고 싶으면 정말 그때 가서는 피눈물이 흘리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네 번째 어학 점수예요. 저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학 점수가 다 필요해요. 토플과 GRE. 만약에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다면 토플은 보통 웨이버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미 학부에서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영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어,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토플과 GRE 점수를 따야 돼요. 토플은 이미 영어 점수로 이제 만약에 준비를 해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GRE 관련돼서는 아마 많은 경험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GRE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어렵습니다. 되게 단어도 정말 생소한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GRE 단어가 lame is fair라는 게 있어요. 자유방임주의라는 불어인데요. 이런 단어조차 외워야 되는 게 이제 GRE 공부예요. 그래서 GRE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단어만 어느 정도 다 외워도 GRE 시험은 어느 정도 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GRE가 이제 어학 점수가 영어 점수가 있고요. 수학 점수가 있고 라이팅 점수가 있어요. 수학은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했던 부분들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긴장만 안 하면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공대 쪽이나 자연과학 쪽을 가려면 사실 만점을 거의 받아야 되긴 해요. 그만큼 쉽게 나와요. 거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학이랑 verbal이라고 불리는 어학이랑 writing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토플은 사실 커트라인만 넘으시면 돼요. 그 이상 받으실 필요 없어요. 받아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GRE 점수예요. 이제 저한테도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아니면 티칭 어시스턴트를 하려면 GRE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GRE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GRE 점수가 정말 따기 힘들지만 GRE 점수를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원하고 싶었던 대학 중 하나가 GRE 커트가 안타깝게도 조금 낮아가지고 지원을 못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점과 다르게 어학 점수는 뒤늦게서라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만약에 뭐 2, 3학년이신 분들은 대학교 학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졸업을 앞두신 분들은 어학 점수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선정도 조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저희 학교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는 아이비 리그 스쿨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미국 국내 대학교 중 8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부 포함해서 스튜던트 패컬티 레이시오가 6대1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의 이제 학교 전부 과 같은 게 한 번에 개교되진 않았지만 첫 학교가 개교된 건 1740년이에요. 이때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였냐면 사도세자가 5살일 때가 1740년이에요. 이때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학교 로고와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앉아 있는 동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이어서 드리면 저희 학교는 총 12가지 학교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저희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학교 캠퍼스예요. 한국 캠퍼스와 다르게 미국 캠퍼스는 어떤 이렇게 울타리처럼 해서 여기는 딱 학교 캠퍼스다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희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는 필라델피아 도시와 정말 인테그레이트 돼 있어서 여기는 학교인데 바로 옆에 돌아보면 여기는 그냥 필라델피아에 있는 빌딩이에요. 그래서 캠퍼스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여기까지지만 사실 기숙사나 이런 범위를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유명한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와튼 스쿨이죠. 와튼 스쿨도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와튼 스쿨에 있는 수업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 좋은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웬만한 과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정말 유명한 동문, 여러분도 아실 만한 동문 한 4분 정도를 모셔봤습니다. 이제 주식의 대가이신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스페이스X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진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스페이스X 관련돼서는 정말 진보가 맞으니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전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존 레전드, 이렇게 4분이 이제 저희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의 가장 유명한 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공대에 대한 이제 수치적인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대에는 이제 스튜던트 패컬티 레이시오가 5.8대 1 정도 되고요. 이제 어드미션 레이트는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대 순위로는 18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타임 패컬티, 이제 풀타임 파트타임이 따로 있어요. 파트타임도 더 많은데 일단 풀타임 패컬티만 128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빌딩 같은 경우에는 1852년에 설립되었습니다.